공수처가 고발 사주 혹은 제보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있었네요, 오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정점식 의원, 의원실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 말고 조모 변호사라는 그 또 한 명의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들리고 8월 달에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죠. 네, 그렇죠. 그 조모 변호사가 이제 그 당사자인데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을 압수수색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가 이제 거론이 됐고요. 손 검사든 아니면 또 다른 검사든 간에 어쨌든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그리고 조성은이라고 하는 제보자 그리고 당에 전달했는데 당에서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정점식 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요. 공수처에서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특정을 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입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조성은 씨는 자신은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건너간 게 확인이 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공수처가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루트나 경로들은 대략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법률 지원단을 통해서 당무감사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 변호사를 손을 거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 8월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률 지원단으로 들어갈 때 정점식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받은 당사자이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제 진술을 해왔었고, 근데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넘겼다고 본인도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뭔가 좀 비어 있는 느낌은 드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조 변호사는 자기는 받아서 당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고발장을 최종적으로 작성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무감사실에 누가 전달해 줬느냐? 이렇게 정점식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보좌관이 받아서 받은 걸 내가 보고 고발할 내용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넘기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안 받았지만 비서관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 지원단을 거쳐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공수처가 지난달에는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 확인된 내용, 수사 경과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달 13일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전에 또 고발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게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캠프 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3명을 지금 또 고발한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또 있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으로 전달되는 과정 마지막 퍼즐을 끼우기 위해서 정점식 의원 사무실하고 조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명칭을 성격을 고발 사주라고 한다면 고발장을 검찰 내부에 누가 작성했는지, 검찰 수사관인지 현직 검사인지, 그 손준성 검사를 통해 넘어간 건 일단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돼가는 것 같고요. 작성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 총장의 실제로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든 김웅 의원이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든 간에 조모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소환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좀 놀랐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됐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 그동안에 제보 사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박지원 원장을 입건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입건이라는 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입건하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지금 제보 사주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제보자가 있고 일부 물증이 지금 나와 있고
통신 기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텔레그램방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제보 사주라는 이 프레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증거가 있거나. 8월 11일 날 조성은 씨를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다고 하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당사자도 인정을 했는데 그 만나기 전후로 텔레그램방에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았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아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직전에 그때 이제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해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국정원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났을 때 고발해라. 아니 기자한테 넘겨줘라. 그렇게 해서 폭로해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말일 뿐이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얼마큼 밝혀낼 수 있을지 이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했던 두 사람이 녹음한 어떤 증거, 그렇죠. 증거 그런 게 능력이 있는 있거나, 녹음 파일이 예. 나오거나 뭔가 나와야 되는데 구도상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뭐든 간에 어느 한쪽은 제보 사주든 고발 사주든 유력 대선 주자가 다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 뭐 장담하거나 아니면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치 검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야당에게 고발장을 만들어서 넘겨줘서 야당이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야당이 뭔가 모종의 계획을 해서 여당한테 불리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 상황 지켜보시죠.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